책임진 축의 매불쇼.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출발합니다. 한낮의 매불 엔터.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허재무 자리 잡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쭈구리 중에 쭈구리 헛쭈구리 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한테는 김갑수 선생 잘 부르면서 네. 탁현민이한테는 왜 이렇게 뭐라고 호칭을 정할지 몰라서 쩔쩔매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분명하잖아. 사람이 우리 불분명해. 선생님 하기도 그렇고. 네. 아니 어차피 네. 난 뭐 재밌자고 하는 게 잘 안 돼서 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좀 불편하더라고. 우리나라 사회 호칭에서요. 네. 원래 뭐 세상이 변하니까 변한 건 좋아. 근데 원래 뭐가 많냐면 직함은 부르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우리 대학 때는 교수님이랑 호칭 절대 없었어요. 그러면요. 선생님이지. 아, 그래요. 교수는 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현민 씨가 전 비서관인데 박지원 씨가 전 국정원장인데 그 직함을 굳이 붙이냐고. 아, 그걸 그리고 좋아해. 탁현민 씨가 맞아. 아니, 그러니까 탁현민은 조금 예외인데 박지원 씨가 좀 애매하면 아니. 박지원 선생이 맞아. 좋아해 그런 거.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묻어 있는 그 직위로 사람을 네. 평가하려면 그냥 씨를 불러요. 네, 씨로.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 사람 비위 맞춰가면서 사실 구슬리면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굳이 싫어하는 거를 하면은 이게 꼬이거든요. 근데 매불쇼는 좀 사회의 어떤 변화를 좀 선도하는 모습 같은 게 선도할까요? 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보는 모- 사람도 싫어해요. 모든 사람을 싫어했으면 좋겠어. 보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싸가지 없다 그러죠. 싸가지 없다고 하면 이거 뭐 그래서 나가면 우리만 손해. 그러면 내가 거기다 대고 아유 씨도 존칭입니다 뭐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없거든. 네, 그런 측면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차장님께서 늘 네. 우리 시대에 풍자가 너무 없다. 풍자가 있어야 돼. 풍자가 없다. 약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풍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풍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고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풍자 개그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바로 SNL 코리아입니다. 아니, 그 매불쇼지. 매불쇼죠. 어. 매불쇼죠. 매불쇼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SNL이죠. SNL이죠. 예. SNL 코리아 이야기로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NL이 풍자로 좀 유행을 탄 거,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바로 2012년 여의도 텔레토비 때입니다. 아, 그 문제가 기억이 좀 많았죠. 나시죠? 네. 이 대권주자들을 좀 패러디를 하면서 네. 성대모사를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재밌었죠. 네. 네, 재밌었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SNL에 나왔었어요.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시절에 나오면서 네. 주현영 기자가 뭐 기자 역할을 하는 주현영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SNL이 자유롭게 좀 정치 풍자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냐? 네. 그건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있습니다. 저희 풍자 해도 됩니다. 아, 이거 하나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요, 최근 이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는 컨텐츠가 선을 좀 넘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죠? 바로 MG 오피스라는 코너가 요즘에 대박을 쳤어요. MG 오피스가 MG 오피스가 SNL 코리아에서 최고 인기 코너인데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을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근데 코너 이름처럼 MG 세대들의 유형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최 차장님께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거슬린다면 요즘에 젊은 꼰대라고 이게 좀 나눠지거든요. 자, 근무 중에 이어폰 끼면서 상사한테 답변을 잘 안 해요. 네? 잘 못 들었는데요. 이런 느낌. 야, 그걸 빼 이 새끼야. 이렇게 이건 됩니까? 요즘에 그 꼰대라고 아, 하는데요. 자, 네, 네. 만약에 또 직장에서 막내 사원이 들어올 때부터 이제 핸드폰 딱 자기 찍으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브이로그를 회사에 네. 제 옆에는 갑수 쌤도 앉아 계시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놀러 왔냐, 임마? 놀러 왔냐. 네. 그리고 이제 이럽니다. 이제 가장 여기에서 뭐 선임이 저희 우리 커피 한잔 하고 하시죠라고 했을 때 막내 사원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가 사와 이 새끼야. 네. 아니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문제가 뭐냐? 이런 모습을 풍자의 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주현영 씨가 연기했던 인턴 기자부터 지금 MZ 오피스까지 너무 반복적이고 이 사회초년생들 특히나 MZ 세대를 희화의 대상으로만 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 초년생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혐오를 조장한다. 그렇죠. 그게 사실 골자인데 아. 풍자는 약자가 강자를 향해서 맞습니다. 이런 느낌의 풍자가 아니라 사회초년생인 아니면 MZ 세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시하고 좀 혐오를 조장하는 느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좀 생각해볼 지점이 좀 있네. 그래서 이게 현 시대를 풍자하는 개그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웃음으로 포장된 이거는 세대 간 혐오 주장 아니냐? 네. 지금 이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꼰대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거든요. 네. 지금은 뭐 MG가 뭐 벼슬이다, 뭐가 약자냐, 뭐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선생님 이거는 생각해볼 지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안경이 몇 개야 이분은? 이게 돋보기. 돋보기요? JTBC 뉴스인데 네. 이게 실명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JTBC 뉴스에 네. 박정선 엔터 뉴스팀 기자 기명으로 돼 있는 긴 기사예요. 네. 제목은 SNL 코리아 풍자인가 조롱인가. 시작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네. 성역 없는 풍자 코미디로 사랑받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끝을 맺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네. 이게 MZ 세대에 대한 이 조롱이 섞여 있는 다소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사네.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방송 관계자는 누구라고 없어요. 없어. 또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 자기야 그거는.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들은 댓글 하나 하면서 댓글 잔뜩 인용해 놨어요. 이건 대단히 문제인 게 SNL 코리아에서 신동엽 등장해서 성적인 거 하는 건 난 제일 재밌어 하거든요. 쇼츠로 매일 떠. 이게 한계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것만 보면 시들었던 내 뭐가 살아나요? 피가 막 살아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 살아나. 그다음에 난 주현영 씨도 뭐 굉장히 좋아하지만 주현영 씨한테 바닥바닥 맞서는 그 눈 땡그란 여자애가 있어요. 이 여기에 많이 나 MZ 오피스 이게 이어폰을 끼고 지금 연기하는 사회초년생 역할.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꽌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런 SNL 코리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내용 없이 자기 뇌피셜이었다면 이 기자의 본인의 불편함. 그러면 자기 기명으로 칼럼을 쓰든가 자기 이 소셜 미디어에 써야지 기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설 아니에요 사설? 그러니까 아니 그 기사야? 기사인데 이런 기사야? 기사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기사가 아니고 박태웅이라는 이름에 좀 주목을 해봐 주세요. 기자 출신은 이제 기업인인데 박태홍? 박태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한 2년 3년쯤 전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글을 써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가 만일 선진국이라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해서 막 국뽕 좋아요가 아니라 사실은 정의를 내리는 위치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경악시켰는데 그가 다시 하고 있는 얘기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들어와서. 근데 그가 문제 삼는 것 중에 제일 그 첫 번째로 늘 강조해서 말하는 게 언론 보도에 대한 거예요. 언론 보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냥 G20 정도 드는 웬만큼 사는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보도가 마구 횡행을 합니다. 네. 어떤 정치인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래봐. 그 기소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이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들은 뭐라고 했다. 누구의 실명도 없이 다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고 했다. 맞아. 이 뒤에 숨는 이 아무런 근거 없는 취재 흔적이 없는 자기 주장이나 혹은 정치적 목적성이나 어떤 편향성 있는 거를 근거 없이 나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나 한 명이야 뭐라고 하는 사람 제2에서 내가 했었잖아. 허재무 씨가 이 기사를 가져왔길래 내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인데 단 하나의 취재적 근거 없이 그냥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청자들에 따르면 맞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갈기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JTBC 기자가 이럴까? 아 JTBC. 저는 개인적으로 JTBC를 근데 저는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네. JTBC도 이건 제 체감입니다만 정치 관련 이슈도 검찰발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논평도 없어. 검사가 뒤에서 해준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겨.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건 관보지. 어. 이거는 언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했으면 네. 이 건이 재판으로 가. 그러면 나는 그 공판장에서 일어난 일도 거기에 준하게 다루면 난 인정이야. 근데 그거는 또 안 해. 선생님, 예. 나의 문제 의식 함께 해주시오. 이미 다 했어. 했어요? 자, 그러니까 네. 이 MZ 세대를 SNL 코리아 이 쿠팡 플레이를 보는 이게 조롱을 했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논거가 되는 여론조사가 있어야 돼. 있든 어떤 모집단을 향한 취재가 있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뭐 집회 시위를 한다든지. 근데 이 박모 기자가 기분이 나빴나 봐. 그러면 기사인 양 써도 불편했어 돼. 본인은. 그럴 수 말이 있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첫째 또 하나는 이건 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회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도전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맞아. 대표적인 게 코미디야. 코미디야. 네, 네. 우리나라 영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있어요. 네. 그 전에 국산 영화 그러면 정말 정말 너무나 웃기는 거였다가 그 중에 한 분수령이 치는 게 곽경택 감독의 친구의 영화. 친구. 2001년에 나왔는데 네. 그 안에 좀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이 담겨 있어요. 아 내가 니 쓰레받기가. 아니 그 정도 말고 그거 아니에요? 차마 언급을 못해. 그 영화 이렇게 처음 보일 때 시무식이 아니라 뭐야? 시무식이요? 영화 처음 보이는 거 뭐라 그래? 처음 보이는 거요? 크랭크인? 시사회? 시사회. 네. 이제 그 접어라 접어. 시사회 때 그때는 이미 원로가 된 신성일 씨가 정말 못 참아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던 영화예요. 왜? 어떻게 영화에 저런 욕을 할 수 있냐? 저급하다. 근데 꼭 욕을 해서 맛이 아니야. 모든 한계를 김대중 정부 때였어요 그때가 모든 한계를 벗어날 때 책임감도 그때 생겨요. 그러면서 영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이 SNL 코리아는 우리 사회 두 가지 금기, 정치적인 금기, 맞아. 성적 금기.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면서 코미디의 수위로서는 그래도 최상급이에요. 최욱 씨도 맨날 그러잖아. 네. 대통령 부인하고 있는 여자를 늘 무서워하는 개그로 너무 무서워하면서 사람들 즐겁게 하죠. 아니 다 접으라 그래. 그따위로 접으라고 그래. 실제로 사람들은 조롱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겹쳐 sarcasm 겹쳐 있거든. 두려워하는 마음과 조롱하는 마음이 겹쳐져 있는 복합적 마음인데 최욱 씨가 그걸 잘 이용하는 거거든. 이용하는 거요? 그게 이제 개그고 풍자인 거지. 그 자체가 기믹이군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고 지금 JTBC 이 기자는 어떻게 MZ 세대를 조롱할 수 있어? 조롱할 수 있지. 옹호할 수도 있지. 옹호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시청자들에게 반응을 얻고 있잖아. 그러면 좀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할지언정 이게 뭐냐고 아무 근거도 없이 나 기분 나빠 이 정도 수준의 기사를 써.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는데 시청률이 폭망했어. 그러면 근거가 안 만들지. 돼. 아니 근거가 돼. 이거 사회적으로 동의도 못 받는 걸 이런 불편을 왜 하냐? 이건 돼. 하나의 근거로. 한국의 50대 아저씨들의 그 지저분함을 얼마든지 개그 소재로 삼을 수 있어요. 네. 아줌마들의 극성 맞음을 얼마든지 개그 소재로 삼을 수 있어요. 네. 7, 80대 노인네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거 개그 소재로 삼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안 되는 게 없는 거라. 근데 왜 10대, 20대들을 조롱성, 야유성 이런 개그 소재로 삼아서 사람들 재밌게 하는 걸 왜 비판하는 거야? 너무 얘기한 한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균형 뭐 맞춰. 괜찮긴 한데 균형 맞춰. 예를 들어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7, 80대 비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못해. 왜? 노인들 비판하면 또 난리 나니까 못해. 노인비야. 또 뭐 50, 60대 어느 정도 기득권들을 비판하려니까 또 난리나. 법적인 거 먹을 다 못해. 다 결국 고발하고. 하기 쉬운 게 1, 20대고 그리고 또 1, 20. 정인 씨도 그래서 뭐 정치 관련 입 닥치고 있어. 그 제일 약자들 연예인만 씹어제끼고. 네, 그리고 이제 20대를
그렇게 해서 공감 얻어가면서 어떤 기성세대들의 불만 같은 거를 같이 웃으면서 하는 것까지 한두 번 괜찮은데 계속 반복하면서 20대는 이렇다 혹은 뭐 20, 30대 젊은 애들은 뭐 싸가지 없고 뭐 등등등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게 이제 좀 불만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을 수 근데 있잖아요. 난 정영주 씨 견해에 많은 경우에 동의하는 수가 많은데 여긴 동의를 못 하겠어. 근데 최근에 맨날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동의 안 하셨다고. 그랬나? 아니, 저는 이제 비판 쪽의 왜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만만해니까 했다라는 건데 만만하니까. 사실은 이 SNL 코리아의 제주 독자들이 10대, 20대예요. 맞습니다. 만만한 나중에. 10대들을 건드리면서 4, 50대, 5, 60대 놀라고 한 게 아니야. 아 그러네. 그 10대들을 겨냥을 했고 그 10대들이 만만한 게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제일 공격적이고 제일 반응을 하는 층이야. 그러네. 이들은 자기들의 자화상으로 자기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자기들을 비난한 거에 반사적 쾌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맞겠다. 누군가 나의 세대 혹은 나의 계층의 문제를 막 때리면 있잖아요. 맞네. 나 이것도 재미있게 얘기를 못 하겠네. 내가 한 2주 전에 이 방송 보신다니까 그분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상급 부유층이 놀러 왔는데 한국의 기득권층이 얼마나 문제지를 그냥 열내게 비난하는 거야. 누가? 내 집 찾아온 손님이. 그거 한 관계자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말씀하신? 한국의 기득권층 중에 대표적인 부유층이야. 이게 사람은 자기 모순 속에 사는 그렇죠. 거거든. 지금 10대들을 그 MZ 세대 오피스라고 재밌게 묘사한 이 내용 중에 10대들을 막 긁고 때리는 게 있다면 뭐 쉽게 말하면 싸가지 없게 묘사한 게 있거든. 그건 자기들의 일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 아픈데 살살살 긁어서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긁는 거 있지. 그게 사르케시즘이라고. 그런 전형적인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SNL 관련해서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기자님들 너무 근거 없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들은 이랬다. 맞아. 누구야? 어. 청와대 고위 대변 고위 관계자는 이랬다. 누구냐고. 네. 실명으로 쓰라고. 네. 그러다가 보면 이제 끝내는 결국 한국 사람들은 이랬다. 한국 사람 5천만이거든. 그 중에 한 명은 있겠지.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하나 할 수 있나요? 하나 할 수 있어. 하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개콘 정도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걸로 가. 하나밖에 못해. 선생님. 다 하고 싶은데. 안 돼, 선생님 선생님. 씨가 할 만한 거 해요. 아무거나. 그러면 제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야단 맞을 거. 5번 출신수로 가? 왜 또 출신수 편들라고? 아니 그럼 하지 마. 아니면 선생님 우리 저기 개콘 가볼까요? 개콘? 아니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우리 선생님들 잠깐 나가 계세요. 출신수 왜 또 편들라 그래, 선생님. 근데 추신수 톤이 약간 전에 말씀하신 거 톤이랑 약간 뭐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출신수가 잘못한 것을 얼마나 처벌 받았느냐라는 걸 왜 생각? 오케이. 아 이거 학교 폭력 옹호하면 아니 이 학교 폭력 옹호하면 됩니까? 누가 학교 폭력을 옹호해요? 추신수가 왜 학교 폭력을 옹호했습니까? 아니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아? 한국에 대해서 뭐 얼마나 연구했는데, 내 야구 잘하는 건 내 고마워요. 내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 한국 사회 얼마나 공부. 뭘 한국 사회 용서가 쉽지 않아? 당신 음주하고 한 거 다 용서했지 않소 우리가? 선생님 3번 가실까요? 개콘 갈까요? 개콘? 내가 더 글로리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 실화 드라마를 보지 말고 판타지로 보자고 제가 제안했죠. 네, 그렇죠. 선과 악의 그런 단순성이 네. 사회를 퇴행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3번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일요일 저녁의 마무리는 뭐다? 바로 개그 콘서트였어요. 아 그냥 그거는 일요일이야 그냥. 개콘을 봐야 다음 날 학교 가서 유행을 따라. 맞아요. 네, 그 정도로 개콘하면 일요일의 어떤 상징이었는데 상징이었습니다. 없어졌죠. 지금 친구들은 개콘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다고 진짜로? 합니다. 와. 없어진 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네. 저조한 시청률과 낮은 화제성으로 폐지된 개콘이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부 준비에 착수를 했는데 이름이요 라스트 개콘입니다. 이름 한번 평가.
라스트 개콘? 네. 너무 유치하지 않아? 아 왜? 그 메시 라스트 댄스. 다른 거 뭐 하겠지. 라스트 개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데 6월쯤에 지금 방송을 예정하려고 한다. 이 정도만 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부활 자체가 개그맨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개그맨 출신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거든요. 다 잘 됐어. 왜냐면 이 심의가 없고 어떤 제약이 없으니까 다 잘 됐어. 본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하는 건데 네. 다시 돌아가서 KBS 공영방송에서 그런 개그를 창의적 개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못합니다. 하는 지금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대가 없는 개그맨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뭐 신인 개그맨들의 양성에 뭐 무대가 될 것이다. vs 트렌드를 쫓지 못하는 KBS 개그 프로그램 또다시 도돌이표라는 지금 양분화된 어떤 의견이 대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논평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뭐라 그럴까 복고 열풍이 생겨나는 시기가 있죠.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삶이 고단해지면, 경제 삶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복고 열풍이 생깁니다. 근데 그 우리가 뭔가 사례를 예를 들면 그 항상 좋은 참조가 되는 게 일본 사회예요. 우리 일본 사회가 지금은 그 격차가 안 나지만 한 20년, 30년 항상 앞서 체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홍백가 합전이라고 연말에 대규모 남녀 가요 청백전에서 네. 한 보아 나갔어요. 보아 거기에. 몇십 년 전 보아. 계속 합니다. 보아 나갔다고. 그 우리로 치면 한 누구쯤 될까? 곽규석쯤 되나? 한 70 넘은 이 20대부터 사회 보던 할아버지가 지금 최고 인기 프로 중에 하나의 예능을 계속 사회를 한 4, 50년 하는 거예요? 네. 와. 그 밖에 개그 예능 포맷들 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사회가 살기가 힘들면 그다음에 활력을 잃으면 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막 치고 나갈 때는 생각지도 못한 짓을 이상한 짓을 해요. 방송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막 펑펑 튀어나와요. 근데 활력을 입으면 방어적이 되면서 옛날에 좋았던 것들을 되새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향수. 예. 그러니까 지금 가요 톱10, 네. 뭐 개그 콘서트, 네, 부활 사람들에겐 네. 굿 올드 데이즈, 좋았던 옛날의 어떤 상징성을 가져요. 그때가 좋았지. 실제로 그때가 꼭 좋았던 건 아니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굿 올드 데이즈란 회상해 보니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것들이 히트했던 시기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역동적이었던 시기예요. 아. 네. 하여간 그 정치적인 서수민 PD라고 개콘에 오랫동안 PD했던 사람이 네. 정치적 금기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이제 개그를 좀 유행을 시켜요. 네. 그래서 개그맨들은 그래요. 이 프로는 서수민 PD의 의견과는 아무 의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웃음 유발을 많이 했던 건데 그 지금 아마 개콘을 부활시키고 가요 톱10을 해도 다 잘 안 될 겁니다. 아이고, 예언을 초부터 하는데. 쳐버립니다. 초부터 쳐요.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아이고. 소셜 미디어 그 유튜브 상으로도 재밌는 게 넘쳐 너무 흐르는데 많아. 거기 모여 앉을 사람들은 결국 그 TV 조선의 트로트 보는 노인 세대들일 거라고 그들에게 맞춘 개그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노인이 등장하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이제 올드 미디어들이 방향을 잃고 점점 희망 없는 방향으로 간다. 왜냐면 그나마 남아 있는 방향은 뭐냐면 방송이라는 한계를 깨 부술 수 있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받고 다친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게 전 사회적인 공론이 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수위의 한계. 왜 밤 12시 넘어서 섹스 드라마가 한국은 없냐고. 있을 수 있잖아. 예? 모든 금기로부터 해방되는 여러 몸부림과 기운이 형성되고 그래서 사회가 허용하고 정치권들이 지원을 할 때 방송도 발전하지만 사회가 성장을 하는데 네. 지금은 거꾸로야. 나 이런 말 하면 잡혀가지 않을까? 최욱 씨가 그 연기 잘하잖아. 연기 아닙니다. 기저귀 차고 방송하는 제 마음 아십니까? 한번 잡혀간 거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갈 시간이네. 여러분들 근데 잡혀가도 돼요. 아, 선생님 우리 왜냐면 나는 대학교 아이고, 참 여러 번 많이 잡혀갔는데 반 죽도록 때려요. 그래서 등이 경찰들이 이제 때리잖아요. 네. 그러면 파랗게 안 돼. 보라색이 돼. 아이고. 맞고 또 맞으면 그거는 영장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패는 거야. 아이고. 근데 지금은 아마 못 그럴 걸. 예. 항변도 할 수 있을 걸.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나에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절인데 지금 방송 관계자들은 내가 보기엔 좀 한심해 보여요. 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네. 특히나 이 대통령 일가에 관련된 얘기는 못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돌려서 못해. 그러고 하는 세상이 됐어. 네. 근데 그래서 일신상에 손해가 좀 간다고 쳐. 네. 긴 인생에서 볼 때 네. 그렇게 헤쳐나온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와, 말씀은 멋있는데 이제 세상의 주인공 될래 어떡할래? 저는 엑스트라죠. 세상에 엑스트라죠. 내가 뭔데? 네. 아무튼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개콘 관련해서 아무튼 지금 너무 1인 미디어가 많아. 유튜브 많아. 그래서 KBS 같이 큰 방송사는 1인 미디어가 못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돼. 절대 할 수 없는 것들. 공영방송의 어떤 역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1인 미디어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개콘 저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똑같은 걸 또 하지는 않겠지. 뭔가 좀 달라서. 근데 그 전에 개승자들이라고 개승자라는 해갖고 프로그램이 했었어. 약간 리부트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 스타가 된 개그맨들을 긁어 모아서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라면 이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한 그 권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니까 막 네. 나올 거라고. 근데 분명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네, 저래서 안 맞아요. 되고 뻔해. 그럼 결국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도둑, 강도, 깡패, 저 우습게 만드는 그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렇죠.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일본이 뭐 한 40년 50년씩 그렇게 진행하듯이 그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가겠네 우리나라도 그죠? 근데 일본이 가는 방법은 주로 이제 가학, 이제 연예인들 괴롭히고 벌레 먹이고 뭐 더러운 거 벌칙쇼 하고 뭐 그쪽이에요. 그 쾌감의 말초 영역 중에서 가장 더러운 쪽으로 가는데 네. 제가 봐도 참 한심하다. 정말 저렇게 질이 떨어지나 하는 생각. 중국보다 더 훨씬 그걸 떨어지거든요. 몇십 년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네, 그걸 계속 하는 게 지금도 이제 그것도 실어 나르는 방송 저 유튜버들이 있어요. 자막하고 이렇게 보면 저걸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싶은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또 일본 방송 많이 찾아보고 뭐 일본은 뭐 방송 볼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만하세요. 아, 정영진 씨가 좋아하지. 그 개인 정보 좀 유출하지 마세요. 그거. 저는 서양 쪽이라고 몇 번 몇번 말씀드렸어요. 말씀하니까 네, 일본 쪽은 저 번지수는 정확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CBS의 아침 시사 프로 있어요. 네. 여자분이 그 진행하는 김현정 주십시오. 다 아시는구나. 네. 난 그런 거 안 들을 줄 알았어.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듣는 사람에 비해서 보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좀 알 겁니다, 사람들도. 아니 나도 거기 출연하고 그랬었어. 근데 네. 거기 그 듣는 사람들을 꿀단지라고 회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웃기는 거야. 모르시는구나. 뭔데요? 꿀단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 성적인 말이었거든. 꿀단지가? 네. 꿀단지가 왜 성적이야? 꿀단지는 막 퍼먹게 되나? 어떻게 되나? 몰라. 저분 이상한. 발라먹나? 선생님. 일본 포르노 얘기를 하길래 한국 포르노의 대명사가 된 작품의 이름이 그거여갖고 꿀단지야. 중고생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PD가 그 이름을 알고 지었을까? 모르고 지었죠. 아유 참 선생님 머릿속에는 무슨 맨 성구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 아유. 한계를 벗어나는 거. 한계를 넘어서는 거. 그건 비디오 테이프 때예요? 그렇죠. 나 어렸을 때는 비디오 테이프도 아니고 영사기는 뭐 부유층만 받고 문화적이라고 그래서 사진이 돌았지. 잡지, 플레이보이, 허슬러. 네. 그리고 하나 더 인기 있는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우리 반에 그 놈이 20원인가 받고 돌렸어. 중간에 그 한 찢어먹는 놈 있죠 가끔. 그리고 내 뒷자리 놈인가 담임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 네. 근데 담임 선생님이 뭐 번째하더라고. 딱 착하시다. 그 시절의 일이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 지금 제일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예, 본 이래로 가장 행복해 보이긴 하네요. 아니, 제 얘기의 취지는 하여간 네. 어떻게든 표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표현의 한계를 가로막는 것 중에 제가 싸울 대상은 정치 권력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대중이에요. 선 넘는다란 말처럼 혐오스러운 말이 선이 어디 있냐고. 너무 많아 근데 뭐만 하면 야 너 최욱이 너 선 넘지 마라.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려요. 선 아마 넘지 그게 말라고. 네 선인가 보지. 야, 네 선, 야, 네 선 갖고 와봐라. 난 네 선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그래. 예. 아유. 그리고 그 선을 격파해온 과정이 한국 사회의 성장 발전 아닙니까? 그게 과정인데 발전. 끊임없이 가로막고 싶어 하는 그 유교적 본능들, 집단 의식 뭐 이런 것들. 예. 그 얘기예요. 네가 그러니까 공중파 못하지. 야 지금 4년째 하고 있다 임마. 네가 무는 거야 임마. 네가 맨날 선 넘는다고. 혹시라도 아유, 진짜, 최욱 씨나 저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 따위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선도 없어야 돼요. 선은 있어야죠. 저 선, 선- 이분 또 선 넘으시네. 아니야. 그 선이 자율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나도 이게 극복돼야 될 거 제일 또 싫어하는 한국말이 넌 위아래도 없냐? 위아래는 없어요. 위아래가 왜 없습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긴데. 야 곽수산이 넌 위아래도. 위아래는 없는 거야. 사람은 어린애가 어른보다 몇 분의 1의 토막의 인간이 아니야. 동등한 인간이라고. 동등해요. 위아래는 없다고. 그래?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 나의 아저씨 뭐 이런 거 보면 나야 재밌습니다. 흔히 말해 좋은 작품이라고 그러죠. 네. 그 속에 묘사되는 직장인의 모습 상사 앞에서 옛날 하인과 노비들이 취하는 태도로 부장님 그건 맞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당하게 하라고 그가 명한 업무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할지언정 그 인사고과 어떻게 그의 책임질 거예요? 노비가 아니라고. 아니 그만 우리 아저씨가 인사고과 책임지실 거냐고. 내 가족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바뀔 수 있잖아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워. 상사 위치에 된 사람들이 먼저 선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저래. 해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 해봐갖고 현실 아예 몰라. 학교에서는 1년 먼저 다녔다고 그 사람 앞에 굽실굽실 형 언니. 네. 직장 들어가면 직위 높다고 완전 노비 사회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 고리를 끊어야 돼. 네. 모든 사람은 대등한 거야. 대등하죠. 누가 네. 안 대등하다니까. 근데 왜 행동을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악수를 하면서도 고개를 왜 우리만 현실이 안 바뀔까? 왜 한국만 노비처럼 행동해야 될까? 한국 비하지 마요. 그럼 딴 나라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야비한 소리가 너무 하나. 북한 가요 북한. 선 넘으세요. 38선 넘어라. 북한은 가고 싶지. 아니 이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북한은 우리 부모의 부모님 고향인데. 고향이니까. 네. 네, 형님도 살고 계신데 네. 가서 이제 좀 안아주고 싶죠. 네. 마음 아프지. 하여튼 어쨌든 이제 타파는 해야 되는데 그 타파하는 사람들만 손해 볼까봐 이제 그게 제일 맞아. 걱정인 거죠. 네. 아니 근데 나처럼 이제 올드에이지에 속한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발전했는지가 보이는데 네. 죽어도 안 변하고 죽어도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돌아버리겠어. 돌겠어. 옛날 가부장은 그래도 조금 바뀌었어요. 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뭐 이런 생각 이제는 안 하잖아. 네. 반면에 모든 관계가 서열 수직화돼 있는 거 왜 안 보시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값을 알았다고 아니, 그만하라고. 선생님. 값을 알았다 그만해라. 나이 좀 많다고 혼자 말 위아래가 없으시다고. 아이고 참 위아래 없다. 아이고 아재요. 미안해. 흥분하면 이래. 내가 잘못했네. 제가 선 넘는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코너가 이 코너예요. 김갑수한테 야 너는 위아래도 없냐고 제일 많이 듣는 코너가 이 코너인데 우리 선생님한테 맞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선 얘기를 왜 할까? 그만 좀 하쇼. 그런 제약이 그렇게 좋은가? 아 내가 한번 누구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죠. 질서 맞아. 질서가 뭔데? 위아래. 강자의 지배와 통치 아니야. 그게 질서야. 맞아. 그게 왜 좋으냐고. 맞아. 또 그럼 싫어하는 얘기 했으니까 좋아하는 얘기 할게. 좋아하는 얘기 좀 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한 대사야. 정말 그 생각으로 살면 안 돼? 나는 누구보다 가난해. 난 누구보다 학교가 후져. 난 누구보다 지위가 낮아. 그러나 나는 당당해. 왜 그게 안 될까? 그게 안 되지. 그냥 그 자기 아니 그 세상은 다 나를 외면하는데 뭐 아니, 나만 가오만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살아야 될까? 인생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거든. 네. 이 순간으로 비롯해서 20년 후가 있고 40년 후가 있는데 현재 나를 왜 나를 구속할까? 현재 나는 어떨지 몰라.
그러나 20년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미리 알아서 바닥을 길 필요는 없다고. 그 제가 볼 때 선 넘지 마라 혹은 뭐 넌 선 넘었네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내 논리가 없고 뭔가 할 근거가 없는데 그냥 이 상황을 빨리 좀 정리하거나 뭐 이러고 싶을 때 이제 그걸 잘 써먹는 것 같고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도 많은 있고 것 근데 이제 같아. 가오는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가오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나 혼자 가오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산속에 혼자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 나 가오 잡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문제고. 거고 보여지기 위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잡는 게 가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가오 잡으라는 거는 조금 나는 건 그거는 안 맞는 말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가오를 다른 점잖은 표현을 하면 자존이에요. 네. 자존감. 그리고 영어 단어로 dignity라고 해. 네네네. 디그니티. dignity인데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규정을 타인의 시선, 사회적 필요는 지위로 없죠. 하지 네. 말고 네. 내가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 아이고 아재요. 아니 근데 맨날 뭐 자존감 얘기 언젠가부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르다. 네. 뭐 내가 어쩌고 자존감 어쩌고 저쩌고 난리도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때 그거 혹했어. 와 멋있다. 어. 나도 그럼 자존감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런데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독립적으로 고결한 가치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맨날 하던 사람도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외면받으니까 그냥 자존감이고 뭐가 없어져. 그거는 어쩔 도리 없는 거야. 그걸 마치 뭐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근데 그 아이고 아재요. 사람의 한계, 사람의 이 부족함을 보편화시키진 마시고 네. 내가 최후의 모든 걸 봐왔진 않았지만 네. 인간관계 잘 풀고 사람한테 형 동생 잘해서 이 모습 온 거 전혀 아닌 걸 알아. 아무도 몰라 나. 그냥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여기까지 왔어. 천재적이지.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하려면 난 몰라. 선후배 잘 섬기고 네. 좀 윗사람한테 뭐 어떻게 잘하고 없어 난. 하나도 안 통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 그런 사람 못 봤어.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아니 자기 자존이 있대 자기가 노력하거나 재능이 있는 게 훨씬 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원래 더러운 곳이야.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뭐 어쩌고 그게 그냥 보편화된 룰인 양 가르치는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였다면 네. 지금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 부모님이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출연자들한테 선 넘지 마라. 아이고 그뭐 아십니까 부모님? 방송 압니까? 아이고 어메요. 오늘 우리가 무슨 한풀이 시간 비슷하게 아니 저희 선생님이 저번 주 명절 때문에 쉬셔가지고 오늘 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할 말이 많아. 예. 네. 아니 시간 지났다 좀 그만해라. 야 니들이 나가 임마 그냥. 우리끼리 임마 할 얘기 남아서 하는 거야. 손 넘네 얘네들. 위아래도 없냐? 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막 이렇게 출연자들한테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진짜 죽고 사는 문제야. 너무 괴로워하셔. 근데 잘 그 물결을 잘 타더만. 아니,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부모님은 너무 괴로운가 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다 만족시켜? 아니 근데 부모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부모님 한 분 괴롭고 나머지 사람들 다 행복한 게 낫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선택을 하는데 항상 마음은 부모님한테 좀 미안해. 형님, 저희 어머니는 형님한테 왜 오늘은 덜 혼났냐고 뭐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관심을 좀 저쪽 어머님도 생각해드려. 네. 혼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최욱 씨가 했던 것 중에 시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네. 요즘 잘 안 하더라. 속마음 인터뷰라고 그래서 그거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네 본심은 이거지 하면서 욕을 대신 막 해주는 거야. 난 정말 이건 영화 코너에서 주로 하죠. 선생님 영화 코너에서. 댓글 한 번만 보세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와 그거 욕 진짜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적인 금기 막 아까 신동엽 씨가 뭐 너무 천재적이라 했는데 그 이상을 제가 나는 이 부인도 탐하는 사람이야. 근데 선 넘었으면 뭐 마무리야 뭔 짓을 못해. 카터슬룩이라고 남의 아내를 뭐 탐하고 이런 거 시선 속에 그 가능하다. 이름까지 정하지 마요. 아니 근데 여기 사랑은 러브라고 코너 있잖아. 나도 나가보고. 선생님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한동안 나갔었어요. 아, 예. 근데 너무 비난이 많아서 못 나가는데 요는 매불쇼가 난 즐거운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 네. 그런데 몇 가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특히 금기 깨기 그 사랑은 러브에서는 진짜 난 그 보드레인가 그 뚱뚱한 아가씨 누구죠? 아 그러니까 신기루 신기루. 보드레가 아니라 보드레는 누구야? 박보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신기루 보드레 아니라 신기루가 마구 넘쳐나는 거 좋더라고. 저도
신기루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방송인으로. 그런데 신기루도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지금은 거의 이금희 씨가 좀 큰 이금희 같아요. 좀 큰 이금희. 많이 순한 맛이. 난 그게 좀 아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와서는 야 접어라 무슨 공중파냐 EBS냐 또 세게 하면 야우 더럽다 내가 이거를 보고 한심하다 꺼져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맞히는 게 진정한 광대겠죠. 아니 근데 네. 맞추는 것도 전략이지만 좀 치고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러브만은 적어도 정말 네. 한국에서 어우 하고 깜짝깜짝 놀랄 그 만큼 코너만큼은 수위를 좀 넘어서도 될 것 같아.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욕을 많이 먹고 내가 왜 이런 금계란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 생각이 없지 않은데 내놓고를 못하고 뒤에서 하니까 병든다고. 그래 난 그거야. 정치적 견해, 얼마나. 성적 얘기, 돈에 맞아요.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거 모든 게 예. 뒤에 가서 쑥덕쑥덕하면 이게 예. 병리적으로 맞습니다. 훼손된다고. 그리고 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난리인데 아니 우리가 얘기 안 하면 그게 사회에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난리야 이 자식들. 난 니들 하면 진짜 보고 싶다. 누구냐 너네. 흥분해 오늘.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시간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4시 넘기니까 선배님들 다 가시네요. 그래도 하실 게 다 있으신가 봐요. 네, 댓글로 다 가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너무 아픈데 오늘 분노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